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7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이 더 잘 사는 경북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인구 소멸 등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철진한 통합 논의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 연령 인구는 급격한 감소가 전망됩니다. 그중 경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은 2020년 175만 명에서 2030년 153만 명, 2040년 122만 명으로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 항폐화 등 심각한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강력 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고 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북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역 산업의 한 축으로서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입장에서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다면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 현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북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는 내국인 43,677명, 외국인 2,079명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의 산재는 더 많다고 예측됩니다.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입국한 이주 노동자가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받게 되는 취업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교육 7시간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예방교육 역시 경북 지역의 2023년 기준 8개의 사업장에 357명으로 경북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2.2%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작업장 배치 후에 안전교육 역시 언어 문제와 사업주의 인식이나 의지 부족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조차 한국어로만 안전교육을 하는 형편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조례와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통역사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이민과 계절 노동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은 등한시하는 경북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현재 외국인 이민과 계절 노동자 확대에는 힘쓰고 있는 것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다각적인 지원 등 경상북도의 선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올해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운영 중인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예방 교육 학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내 청년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억대 소상공인 육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매출액 1억에서 2억의 소상공인 업체 수를 7만 4천 개를 늘리겠다고 언론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30년까지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핵심이 청년 소상공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는 12.3%의 증가한 데 반해 경북은 10.4%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청년 소상공인의 저조한 성장에 있다고 봅니다. 경북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 대표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소상공인 실태의 비율은 2022년 17.4%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년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아쉬운 경북의 청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매우 미흡하기만 합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소상공인 예산은 8.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청년 소상공인 예산은 46.7%나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청년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담당 부서 업무라고 하고 해당 부서는 청년 소상공인만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청년, 여성 등 소상공인 분야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수립 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지원만 있을 뿐 연령별 고려가 부족합니다. 청년 소상공인은 모두 청년이란 이름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범위는 19세부터 39세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대에는 창업 역량은 기르게 하고 30대 중반까지는 실제 창업에, 그 이후에는 학장 지원에 초점을 둔 맞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 역량에도 제대로 기르지 못한 20대 청년에게 창업 자금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이에게 총을 주고 전쟁터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청년 소상공인 학대를 위해 강원, 전남처럼 청년의 범위를 현재 39세에서 49세로 늘리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셋째, 청년 소상공인 원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청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과 외형에만 신경 쓴 예산이 많습니다. 한 예로 억대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 중 아이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경련 지원 인력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을 때나 효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청년 소상공인에게 대체 인력을 연결시키거나 출산 기간 중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안도 필요합니다. 정책 수립 전에 청년 소상공인에 가려운 것이 어디인지, 어떤 지원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은 청년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역량도 모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의 발표대로 2030년까지 억대 소상공인을 7만 4천 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도지사님은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도의 청년 소상공인 관련 업무는 사회적 경제 민생과 소상공인 팀, 청년 정책과 청년 일자리 팀에서 나누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주먹구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 소상공인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정된 농지법의 역기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2010년 농가 인구 약 49만 명에서 2023년 기준 약 33만 명으로 3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경북도의 농촌은 고령화 및 농가 인구 감소로 소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가의 유입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경북도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농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기농 가구 통계에서 경북도가 2,530가구 20.4%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16만 815명이나 감소한 경북도의 농가 인구와 비교했을 때 기농 인구가 지역 소멸을 막기에 절대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 농업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농업대 전환 정책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소득 감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농촌이 공동 영농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 영농에 나서면서 규모화, 기계화가 가능해져 농업 생산액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큰 규모로 농사를 지으면서 기계로 또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은 현재보다 소득이 2배 이상 올릴 수 있고 쌀 농사 문제도 해결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업 대전환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화 기계화 농업에 과연 사람과 미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효율만 강조하는 농업의 미래를 가정해보면 지역별로 하나의 협동조합 법인을 통해 농사를 짓게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를 더 구비하고 노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젊고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통계청의 농가 인구의 비율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67%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농촌의 신규 주민의 유입이 없다면 향후 농업법인만 남아 기업식 농업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의 농지는 경작될 수 있지만 경북의 농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소멸은 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농업 대전환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규 인구 유입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지에서 지역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농지법 문제라 봅니다. 2022년 연간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논밭 거래량은 법 개정 전에 2021년 대비 24%나 줄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건수 또한 21.7%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 인구 유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고령화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경북의 상황은 다릅니다. 농지 관련 규제 또한 수도권과 경북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기농 기촌 그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현행 농지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농지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농가 소득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지 소유를 통한 신규 농민 유입을 위한 정책 또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비상근 공공기관장 관련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은 비고정으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여 일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현재 경북의 지방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22개 중 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문화재단, 새마을재단, 독립운동기관의 기관장이 현재 비상근 기관장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사님 취임 이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경북행복재단은 작년 말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규정과 필요에 따라 기관장을 상근, 비상근으로 뽑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 공공기관을 책임질 기관장이란 자리가 비상근 형태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출근해야 되는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경북행복재단은 원래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재단과 통합해서 직원들의 혼란 방지 및 조직의 안정적 통합에 온 힘을 쏟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비상근 기관장으로 어떻게 경북의 복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해당 기관 후보자는 경북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많은 의원님께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뽑으려고 해당 기관에서 정관을 바꾸고 도에서는 이를 승인해 준 것입니까? 또한 상근과 비상근 기관장의 보수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상근 임원은 상근 임원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연구원처럼 근무 시간을 비율로 하든지 명확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임금 테이블이 있어야 하지만 비상근 기관장 임금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성과와 상관없는 기존의 경력으로 보수가 책정되는 등 직무에 따른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출자 출연 기간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채용에 있어 비상근 기관장 채용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북의 비상근 기관장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비상근 기관장 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현재 비상근 기관장의 임금 기준이 기관에 따라 모호하고 성과가 아니라 경력에 따라 책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비상근 기관장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호 지사님, 도민의 삶은 팍팍하고 경북이 처한 현실은 암담합니다. 청년은 경북을 떠나고 있고 경북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